자, 권순호가 누구냐면 정유라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신 영장 전담 부장판사십니다. 우병우도 기각했죠. 네, 사법연수원 26기. 다른 건 몰라도 정유라는 도주의 경력이 있어요. 그 평상시 때 한국에 머물던 사람이 조사 잘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구속시켜달라고 하는 것과는 달라요. 계속 도주하다가 지금 강제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구속의 사유가 훨씬 커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유라를 데리고 올 때 덴마크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을 범죄인 인도 조약 그 절차를 밟아서 소환한 거잖아요. 네. 그 범죄인을 데리고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덴마크 법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국가 국민이니까 우리가 처벌하겠다 해가지고 자기 사법 시스템에서 빼준 건데 이 권기각 판사, 기각 권순호. 기각 권순호, 권기각 판사의 논리에 의하면 덴마크 법원과 덴마크 검찰은 반인권적인 집단들인 거죠.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가둬놓는 이런 후한무치한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감히 영해를 가둬? 오랑캐들이구나. 영해? 삐 처리해 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또 있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었잖아요. 그 적색 수배 아무나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폴도 반인륜적인 집단이라고 권기각 판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역시 서양 오랑캐들. 뭐 그러지. 이 사람은 이영선 행정관, 다음에 우병우, 지금 정유라 포함해가지고 영장 기각시켰고요. 고영태는 구속시킨 판사입니다. 네. 근데 저번에 영장 기각 났을 때 정유라에다가 혐의를 포착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해본 적 없다는데 그 후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 걸 밝혀낸 거예요. 거짓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추가됐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라의 죄가 뭐냐는 제가 보기에는 안 중요했어요. 법이라는 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권순호는 의도가 좋다고 바라볼 수가 없는 부분이 구속해놓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잡아두지 않고 수사하는 게 맞는데 그게 원칙이에요. 뭐 도주 우려라든지 뭐 등등의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구속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은 도주한 적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도주 우려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게. 잡아놓고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덴마크에 거주하면서 정유라가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몰타로 가기 위해서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 나왔어요. 어느 나라라든 가고 시민권을 따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도피거든요. 그리고 박근혜와도 두세 차례 전화를 했어요. 지난 연말과 연초에. 자주 했더만요. 뭐 크리스마스 때도 하고, 그러니까. 연초에도 하고, 무슨 날마다 하고. 뭐 그럼 이게 확실한 공범관계인데 이거를 권순호 판사는 이거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두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 정유라의 변호인단 12명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 있든지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검찰이 어떤 짓을 했는지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판사가 이렇게 기각을 내렸다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요. 정유라가 변호인단이 12명입니다. 변호인단 12명이라는 숫자는 얼마만큼 위대한 숫자냐면요. 이재용이 13명이에요. 박근혜보다 많고 최순실보다 많아요. 변호인단이. 그 모든 그 비선 조직의 최고 수장이 정유라라는 그 썰이 맞는 말인가? 맞는 말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정유라를 기필코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유라를 통해서 재기를 노리지 않겠느냐. 그 돈을 갖고. 절대 감림이죠. 원래 우리 방송했던 방식으로 그 사건을 이해를 해보면 현재 대법원장께서 박근혜 청와대나 국정원 쪽에 사찰을 당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권순호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요. 방망이 휘둘든 그 정광용 박사모 회장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구속을 시켰거든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의도가 있다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쪽 사람도 구속을 시켜요. 시키는데 사실 정광용이 고합니까? 정광용은요 그냥 정치에서 콩고물 떨어지는 거 얻어먹으려는 정말 찌끄레기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더군다나 구속 사유가 명백했어요. 사람이 죽은 사건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폭력을 선동했던 경평성으로 봐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비추어서도 구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은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 도주리가 없다고 구속시키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죄의 경중이 있는데 이를테면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치관의 문제 같은 게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위법이냐 아니냐도 애매해. 그럴 때는 무턱정 구속시켜놓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되 도망가거나 증거인멸하거나 하는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시키는 거고 폭행 사건, 살인 사건 이런 거 사실 현행범에 가까워요. 요거는 구속시키고 안 시키고는 무관한 거야. 그러니까 그치. 정광용에 대해서 구속시켰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이라는 게 사실은 탄핵 국면에서 검찰, 뭐 국정원 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법원 쪽 사람들은 단 한 명도 탄핵을 거치면서도 자리를 내놓는다거나 구속된다거나 이런 게 책임지는 없었단 모습. 말이에요. 네. 하나도 없었다고. 하나도 없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아직도 그 기득권들의 찌끄러기들이 남아서 심지어 영장 발부하는 판사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거죠. 이범희 제조사나님의 트윗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우병우는 풀어주고 고영태는 구속하고 이영선도 풀어주고 정유라는 풀어주고 나쁜 놈들 풀어주는 게 이 새끼 번호빔. 법원 내 조직적 저항 세력이 이 새끼를 뺑뺑이로 지명한 거 로그 확인해야 한다. 로그 기록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작한 거 아닌지 계속 얘한테만 배당해 준 거 아닌지. 근데 범죄인 인도조약 지금까지 69건 중에서 구속이 안 된 사람은 69번째인 정유라가 유일하다고 해요. 예.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이란 말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죄 지은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테니까는 보내줘라 이건데. 그 정유라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특혜. 이건 뭐 구속까지도 특혜라는 생각이 드니까. 구속 특혜? 네, 구속 특혜. 불구속 특혜. 그게 지금 그 단순하게 정유라가 뭐 업무방해나 그 학사 비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외 도피하면서 재산 은닉이라든지 이런 네. 게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설이 있고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관리법도 적용이 되지 않았나요 이번에?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트윗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짱구는 왜 맨날 5살이냐 님의 트윗입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서 12명이나 변호사를 선임했다지 돈이 얼마나 좋으면 부장판사 씩이나 헤쳐먹은 새끼들이 반인륜 범죄를 변호할까를 생각해봤는데 정유라 구속 기각을 보니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법정의는 개새끼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욕들 하지 맙시다. 아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트위터리안 이렇게 쓰셨어요. 명령님한테 한 말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한 말이에요.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또 뭐 증거들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정리해 주시죠. 첫 번째, 그러니까 저번에는 그러니까 이대 학사 비리, 예. 청담고등학교 학사 비리 관련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예. 이번에는 말세탁을 추가했습니다. 말세탁. 예. 이제 말세탁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삼성으로부터 말을 받았다가 말을 막 되팔면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범죄 말세탁. 수익 은닉이 들어갔죠. 네, 그게 추가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뭐 재청구하는 부분에 크게 힘을 실어줄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정유라가 거짓말했다라는 부분에 이제 방점이 찍히는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덴마크에 있을 때 몰타로 뭐 망명을 시도했었다. 그렇죠. 뭐 이런 게 국적 들어갔다. 취득을 시도했었다. 그러니까 결국 딴 나라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도주의 우려가 확실한 게 아니냐라고 예. 청구를 했으나 사실 정유라가 욕은 참 많이 먹었죠, 국민들한테. 예. 하지만 범죄 가담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저번 영장 기각 사유였고 아하. 이번에도 그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았다라는 거 하고요. 또 자 일단 몰타로 가려고 했던 건 도주 위험에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상화 씨가 KB 하나은행 이상화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삼성이 지원하는 걸 정유라 씨도 알고 있다. 알고 있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증거인멸, 거짓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다 하고 증거인멸까지는 자기가 아닌데.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 그렇죠. 이제 그 거짓말이 문제가 되긴 아하. 했으나,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 지원한 거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걸 정유라 씨가 직접 삼성에 가서 돈 주세요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주도적으로 하고 정유라는 어쨌건 좀 수익을 입었을 뿐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종 수익자 예. 정도?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긴 좀 어려웠다. 그리고 제 결정타는 저는 제가 보기에 2살짜리 아들이에요. 예. 아들이 들어왔는데 아들을 볼 애엄마를 구속을 시킨다. 범죄의 중대성이 좀 떨어지는 판국에 할머니 최순실도 어쨌든 구속이 되어 있는 할머니도 상태인데. 구속이 돼 있고 아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재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제 기각이 됐죠. 우리 백 변호사는 그때는 영장 청구 안 할 거다. 하면은 기각될 거다. 네. 아하. 네티즌 수사대들 곧 수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12시에 기자회견할 겁니다. 네티즌 수사대입니다. 하면서. 예전 얘기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자, 김 변호사님. 예. 할 얘기 없어요?
맞췄으니까 이제 그 즐겁게 웃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맞춰서 즐거운 거지. 내가 뭐 정유라 뭐 기가 즐거운 건 아니고. 아니, 혹시 이런 들어가도 내심 맞아요, 이런 거 저는. 있지 않을까? 이걸 맞힐 정도로 정확성이 높기 때문에 정유라 측에서 김태현 변호사를 선임할까? 설마 하겠어요 제가? 아, 그런데 네, 저도 방송생활 접고 싶지 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안의 중대성, 범행 가담의 정도, 그다음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 이런 걸 감안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 변호사님은요? 입증이 안 돼요 이게. 거기 문제가 있어요. 입증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도주 우려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저는 뭐 몰타 그러니까 뭐 그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경재 변호사는 몰타 국적 취득 얘기를 영장 청구서에 안 썼다고 하는데 예. 뭐 썼든 안 썼든 썼다 하더라도 저는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면 뭐 몰타가 아니라 무슨 뭐 어디 국적 취득해도 도주로 있는 거 왜? 안 들어왔으니까. 이미 안 들어오고 덴마크에서 버텼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도주 우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아하. 그리고 뭐 아들의 문제도 있고 할머니 문제도 있는데 죄가 입증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유라의 죄가 입증이 된다는 전제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아들과 할머니를 고려해줄 여지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죄가 입증이 되면 너무 크니까. 아하.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입증이 안 입증 된다?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지금 범죄 수익 은닉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범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은닉했다. 정유라 씨가 은닉했다는 거죠. 그 범죄는 검찰은 뇌물로 본 겁니다. 뇌물로 본 거예요. 근데 이 뇌물이라는 게 지금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지고 있는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뇌물로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장 단계에서 법원은 뇌물 어느 정도 소명은 됐다고 본 것 같아요. 영장 단계에서 아직 유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범죄 수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입증이 된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정유라 씨가 그걸 같이 썼다. 말도 타고 뭐 보도뭐 뭐 강아지 패드도 사고 아기 뭐 용품도 사고 수익을 받은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알고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상화 씨가 얘기할 때 삼성의 지원. 근데 예. 그 삼성의 지원이라는 게 정유라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 뭐 삼성이 승마 지원해가지고 하는 건 다 엄마가 말해줬어요. 나는 그건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VIP한테 가고 VIP가 지시해가지고 뇌물로 이렇게 하는 거 난 그건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78억이 들어온지도 몰랐어요. 뭐 구체적 액수도 몰랐어요. 얘기를 하겠죠. 아니 삼성이 지원한 거냐 어차피 자기 사인했으니까 이거 합법적인 지원인 줄 알았죠. 전 뇌물인지는 몰랐는데요. 포스트잇 붙여놔서 못 봤어요. 네, 못 봤어요. 저는요. 그리고요. 저 리포트 쓴 거 보셨죠? 그런 거 알아볼 수준이 안 돼요.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 입증이 안 된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제가 영장을 안 넣을 거다라 본 거고 예. 그래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그래도 칠 거라고 얘기한 게 검찰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영장은 기각됐고 전체 재판과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브레이크가 살짝 걸렸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근데 약간 나온 부분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초기에 검찰이 기대했던 게 정유라를 구금함으로 해서 엄마인 최순실 씨에 대한 어떤 압박을 심리적 하자. 압박이나 예.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럴 시점은 지났거든요. 하지만 어찌됐든 좀 안타까운 부분은 아까 통화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랑 청와대에서 1월 초에도 있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있었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 의결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바깥과 통화했다는 건 나왔어요. 그것도 최순실 씨가 연결을 시켜줘서 그냥 안부 인사를 했다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정유라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난 초등학교 때 한번 보고 본 적도 없다. 예, 정유라도 똑같이 얘기했죠. 예, 이름 바꾼 것도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던 게 나와요. 예. 그러면 뭔가 분명히 정유라를 통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좀 넓힐 수 있는 여지는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거에서 여태까지 수사한 거에서 그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하는 아쉬움 분명히 생기고 예. 앞으로 재판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지금 김태현 변호사 설명한 것 정도로만 계속해서 검찰이 접근하면 유죄 판결도 받기 어려워요. 이게 구속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약간은 저는 좀 바꿔서 봤으면 좋겠어요. 정유라 시각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들어가고 법원에서 이게 판단할 때도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백 변호사가 얘기한 말세탁 같은 것도 지금은 나오는 상황이 최순실이 다 주도적으로 했고 그냥 혜택만 받았다는 쪽으로만 접근을 했는데 예. 그래서 난 몰랐다고 하는데 아니 승마 선수면 비타나라는 말과 블라디미르라는 엄청난 말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예. 혹시라도 정유라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게 있다라면 정유라를 그런 식으로 지금 범죄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다 짜여진 틀에 혜택만 받은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라 본인은 하나도 원하지 않았다. 학교도 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예. 나오는데 본인이 무언가 적극적 행위를 한 행위를 것이 한 거를 나온다면 예, 지금 수사의 초점은 워낙 최순실에게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만 접근하니까 검찰에 어떻게 보면 영장 청구를 판사가 봤었을 때는 야 이게 뭐 다 삼성하고 최순실하고 박 전 대통령하고 짠 건 맞는데 거기서 정유라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원래는 검찰이 통한 것도 기소한 것도 자 이거 봐라 이게 최순실 구금된 이후에 정유라가 독일에서의 최소한 그 비자금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라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냥 정유라가 아니요 안부 전화했어 해버리니까 반박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몰타로 가기 위해서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 나왔어요. 어느 나라라든 가고 시민권을 따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도피거든요. 그리고 박근혜와도 두세 차례 전화를 했어요. 지난 연말과 연초에. 자주 했더만요. 뭐 크리스마스 때도 하고, 그러니까. 연초에도 하고, 예. 무슨 날마다 하고. 뭐 그럼 이게 확실한 공범관계인데 예. 이거를 권순호 판사는 이거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두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 정유라의 변호인단 12명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 있든지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범죄인을 데리고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덴마크 법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국가 국민이니까 우리가 처벌하겠다 해가지고 자기 사법 시스템에서 빼준 건데 이 권기각 판사, 기각 권순호. 권기각 판사의 논리에 의하면 덴마크 법원과 덴마크 검찰은 예. 반인권적인 집단들인 거죠.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가둬놓는 이런 후한무치한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감히 영예를 가둬? 오랑캐들이구나. 영예? 삐 처리해 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또 있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었잖아요. 예. 그 적색 수배 아무나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폴도 반인륜적인 집단이라고 권기각 판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역시 서양 오랑캐들. 뭐 그러지. 예. 이 사람은 이영선 행정관, 다음에 우병우 지금 정유라 포함해가지고 영장 기각시켰고요. 고영태는 구속시킨 판사입니다. 네. 근데 저번에 영장 기각 났을 때 정유라에다가 혐의를 포착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해본 적 없다는데 그 후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 걸 밝혀낸 거예요. 거짓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추가됐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라의 죄가 뭐냐는 제가 보기에는 안 중요했어요. 법이라는 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권순호는 의도가 좋다고 바라볼 수가 없는 부분이 구속해놓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잡아두지 않고 수사하는 게 맞는데 그게 원칙이에요. 뭐 예. 도주 우려라든지 뭐 등등의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이유로 구속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은 도주한 적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도주 우려가 충분히 네.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잡아놓고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덴마크에 거주하면서 자, 권순호가 누구냐면 정유라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신 영장 전담 부장판사십니다. 우병우도 기각했죠. 네, 사법연수원 26기. 다른 건 몰라도 정유라는 도주의 경력이 있어요. 그 네. 평상시 때 한국에 머물던 사람이 조사 잘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구속시켜달라고 하는 것과는 달라요. 계속 도주하다가 지금 강제로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구속의 사유가 훨씬 커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유라를 데리고 올 때 덴마크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을 범죄인 인도 조약 그 절차를 밟아서 송환한 거잖아요. 네.